제가 하나 요번에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던 거는 너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득표수 일치, 투표용지 부족, 개표기 고장, 막 동시다발적으로 문제 터지는데 이거 왜 이렇게 이게 요번에는 좀 역대급으로 많은 그 사례들이 막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거든요. 왜 그렇다 보십니까? 저는 근데 이번만 역대급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사실 이번만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이 현상이 발견이 돼서 문제가 됐을 뿐이지 그동안 어떤 수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 지금도 처음에 거론됐던 특정 지역이라는 게 서울하고 인천 이렇게 거론되다가 전국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사실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아니면 거론되는 일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항상 발생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0년도 4월 15일에 있었던 21대 총선에서 투표 용지가 쓰레기장에서 발견이 됐어요. 엄청난 일이죠, 사실. 시흥에서 발견됐으니까요, 그죠? 지금 투표용지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투표용지 부족한 게 정말 부족했을까요? 정말로 준비를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때 저하고 이제 많은 시민들이 저걸 찾아냈죠. 쓰레기장을 뒤져가지고. 그러고 나서 선관위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결국에 발뺌하다가 저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 QR 코드까지 딱 찍어보니까 청양 부여 지역구에 투표용지 진본이라는 거, 원래 쓰여진 그거 진본이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당시의 충격은 뭐냐면 저 QR 코드를 찍어보면 일련 번호가 나오거든요. 저 일련 번호를 가진 또 다른 투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한 명의 선거인에 대해서 한 장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장이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사실 저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게 하나가 있고 실제로 저게 진짜 저거 맞냐 하고서는 선관위가 지들끼리 까본 거예요. 까봤더니 거기도 있는 거예요. 저 번호를 가진 게. 그래서 사전 투표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중복 투표를 방지하는 장치가 없거니와 실제로는 중복 투표를 조장하고 있다는 내용이 저게 이미 밝혀진 거죠. 변호사님, 그 중간에 죄송한데 저 부여 투표용지가 시흥에서 발견됐는데 어떻게 시흥에서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중앙선관위에서 막 쓰레기차가 막 싣고 나가는 거예요. 뭐 쓰레기를. 저기에는 뭔가 쓰레기 중에 뭐가 있을 거다 하고서는 시민들이 막 추적을 했죠. 추적을 했더니 시흥 고물상을 가져가는 거야. 대단하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막 이제 선관위 간 다음에 고물상에서 이제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서는 막 뒤졌어. 부여에서 나오는 차를 쫓아간 거예요? 아니죠. 중앙선관위에서. 중앙에서. 저게 중앙선관위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 투표지는 어디서 보관하고 있었냐면 저거 말고 똑같은 투표지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부여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게 맞아요. 남는 거 하나 중복으로 발행된 게 중앙선관위에서 나오다가 딱 걸린 거죠. 그때부터 이제 쓰레기를 소각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저 때도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냥 덮은 겁니다. 저 사태 때 처음으로 선관위가 사과를 했죠. 빈 투표용지 관리가 미흡해서 죄송하다. 그런데 저 투표용지가 시사하는 바가 너무 충격적인 게 많죠. 사실 뭐 저 사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사전투표관리관인이 선관위가 얘기했던 거랑 또 달라요. 저게. 그리고 저게 실제로 어디서 발행된 거냐면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발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상 근거도 없어요. 법상 근거도 없이 코로나 뭐 어쩌고 하는 사람들 투표하게 해야 되니까 투표소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볼까 하고서는 법상 근거도 없이 그냥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거기서 발행을 한 겁니다. 저게. 그래서 어디서 발행했는지 선관위 자기네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저 투표관리관인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의 투표관리관 도장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그리고 나서 4.15 총선 때 그 많은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 많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민경욱 의원의 소송이 제일 먼저 재검표를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검증 방법을 좀 했어야 된다. 지금 와가지고 뭐 비판하고 이런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당시에 이제 가장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 재검표를 한다고 하면서 이준석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소송 그렇게 많이 했잖아. 근데 뭐 다 기각됐잖아. 막 얘기하는 그 소송에서 안 한 게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으로는 뭐냐,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 선거인 명부를 갖다 전자로 관리를 하고 전자 선거인 명부와 연동해가지고 한 장씩 나와야 되는데 이 기록을 보자. 그러면 접속한 기록이나 로그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보여줍니다. 안 보여요. 그 이유가 정말로 알량하게 짝이 없어요. 개인정보 보호다. 누가 뭐 거기서 소송해서 뭐 나오면은 그걸 갖다가 뭐 동네방네 뿌리고 다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냥 일반 재판은 어떻게 해요? 다 개인정보인데. 근데 그 이유로 선관위가 법원에도 안 내고 법원도 그걸 받아줘서 안 냈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투표지를 갖다가 이제 스캔을 하면서 이미지 파일이 존재한다. 그거랑 지금 갖고 있는 거랑 실무량 맞는지 대조해보자. 그것도 안 했습니다. QR코드 중복된 거 없는지 대조해보자. 한 번 돌리고 말았어요. 투표지 이미지 원본은 무슨 이유로 안 된다고 하는 건가요?
이미지 원본은 이거 자체가 지금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기네들이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거나 원본을 이미 폐기했다거나 지금처럼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이 투표 개표를 하고 나면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스캔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장이 돼요. 이걸 갖다가 그냥 폐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없다거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핵심적인 거는 다 피해가네요, 그죠? 다 피해가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숱한 증거들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쇄가 잘못된 투표지. 근데 다 1번을 찍었어. 인쇄가 한두 번 잘못될 수는 있지만 인쇄가 잘못된 게 뭉쳐져서 1번으로 분류가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뭉쳐져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인쇄소에 찍어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증거들을 제시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걸 기각을 했죠. 결국에. 기각을 하면서 대법원이 하는 황당한 소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주권이 강탈당한 건데 도둑놈이 내가 도둑질 안 했어요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소송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국가가 만약에 뭘 잘못했다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할 책임이 있어요. 행정소송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너네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도 제시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각을 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배춘익 투표진이 뭐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곧바로 고발을 했습니다. 인천지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근데 결국에는 자료를 제출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우린 헌법기관이니까 안 내라고 그냥 뻔뻔하게 나왔었고 검찰도 너무나 무력하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호령할 때는 언제고 선관위 앞에서는 그냥 꼬리 말고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는커녕 그냥 덮었던 겁니다. 오세훈이 보궐선거를 했을 때가 있어요. 2021년도에. 그때 보궐선거기 때문에 오세훈 보궐선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서는 당연히 전국에서 오세훈을 찍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사전투표소에 당연히 후보자가 참관인을 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상식적인 주장을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으면은 서울에서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서울시장 후보니까 너는. 근데 전국에서 나에 대해서 찍을 수 있는데 당연히 전국에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처음으로 받아들여졌죠. 지금 보여드리는 게 순천에 보낼 수 있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입니다. 그래서 오세훈은 아니고 다른 후보를 저희가 통해서 한 겁니다. 서울시장 후보에 나왔지만 순천에서도 사전투표가 이뤄지니까 순천으로 우린 참관인을 보내겠다. 그거를 인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 때 처음으로 갔습니다. 순천 5군데. 근데 이제 제가 이 호남 지역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지고 있다. 거기 98% 나오는 거 다 부정선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렇게 5군데에 보내고 나니까 거기만 사전투표율이 뚝 떨어졌어요. 그 주변에 있는 투표소랑은 다르게 그 순천 지역 5개 보낸 곳만 사전투표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2020년 총선 비례 선거 네. 무효소송에도 들어가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민유숙 왔을 때 그때 계셨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에피소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이었죠. 21대 총선에 대한. 총선. 근데 이제 재판을 안 여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5군데를 증거 보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이 중요한 건 비례대표 소송이기 때문에 조작이 어렵다. 왜? 투표지 길고 이걸 갖다 막 찍어내고 어쩌고 하기도 어려울 거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비례 투표지를 보전하고 다른 데서는 못했던 투표 장비도 보전을 했어요. 당시에. 개표기니 분류기니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보전을 해서 창고에 다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저는 1년 4개월인가요? 5개월이 지난 시점에 민유숙 대법관을 주심으로 하는 변론 준비기일을 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총선이 일어난 지 뭐 1년 몇 개월 지난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계속하시죠. 갔더니만 민유숙 재판관이 하는 얘기가 오늘 재판은 앞으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재판을 열었다. 무슨 얘기인지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아무것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변론 준비기를 왜 여셨나요? 이 얘기를 하려고 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나가지 말라고 막 사실 막 소리 질렀죠. 왜냐하면 민유숙 대법관 본인 남편 재판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졌어요. 민유숙 대법관 남편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예전에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그거는 2개월도 안 되는 시점에 재검표까지 다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나가겠다 나는 재판이 끝났지만 못 나가겠다고서 법정에서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정말로 제가 거기서 펑펑 눈물이 막 나요. 그래서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이게 무슨 변호사가 뭐가 필요해 이런 나라에. 그리고 나서 재판을 선고하겠다는 거예요. 재판 한 적도 없는데 선고하겠다고 하면서 선고기일을 연 거예요. 그때 그 재판을 진행했던 사람이 노태악이 후임으로 온다는 천대엽 대법관인 거예요. 천대엽. 선고하면 안 된다. 변론을 재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천대엽 대법관이 저한테 엄청나게 무서운 얼굴을 하면서 조용히 하지 않으면은 퇴정시키겠다. 대법관님이나 조용히 하시라고. 재판을 하지 않는 법관이 무슨 법관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
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하니까 그 법정 경위들이 한 6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제 팔과 다리 사지를 들고 그 법정 밖에 복도에다 던져버렸죠, 저를. 예. 그리고 나서 그냥 기각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도 이제 선거가 쭉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부에서는 계속 제기했어요. 우리는 여러 후보를 통해서. 그 뒤는 더 심각합니다. 그 뒤는 증거 보전을 아예 안 받아줬어요. 증거 보전을 기각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 내용이 뭐냐면 선거 무효라는 걸 네가 밝히지 못했으니까 증거 보전을 기각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증거 보전하는 이유는 선거 무효를 밝히기 위한 거라고. 근데 법원은 뭐라 그래요? 선거 무효인 걸 네가 밝히지 못했으니까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뒤부터는 아예 증거 보전을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대법원에서 무슨 선거 무효 소송이 기각됐으니까는 부정선거가 아니라 이게 밝혀졌다는 건 대법원하고 똑같은 선관위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나쁜 사람들인 거죠, 사실은. 이거 금방 알아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증거를 갖다가 보전한다고 5천만 원을 냈는데 재판을 안 하고서는 기각을 한다 그러면 어느 국민이 가만히 있겠냐고, 자기 권리를 침해당했는데. 이렇게 계속 부정선거를 비호하는 사법부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냥 대놓고 투표용지를 갖다가 가짜로 만들었든 아니면 이 투표용지를 갖다가 가짜표를 만드는데 쓰려고 했든 결국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해서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침해하는 이 사태가 발생한 거죠. 결국에는 국민들이 아무도 참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네.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국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 문제를 권력의 힘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진실규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밝혀질 수 없다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무기력하고 비겁한 얘기지만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런 정치인이 나타났었죠.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인 거죠. 선관위의 어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내용을 듣고 나서 정말로 감동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시나리오가 실현이 될 수 없냐면 권력을 잡으면 부정선거를 밝힐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권력을 잡은 사람이, 당선된 사람이 진상을 규명하겠다. 얼마나 양심적이고 국민 주권적입니까, 이게 진짜. 이번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재선거를 주장하는 거, 당내에서 난리치는 이 반역자들이 있잖아요, 사실. 오세훈이 바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그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원 오세훈이고 나발이고 내가 투표를 못했다고. 본질입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 또한 결국에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거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본인도 국회의원이고요. 그런데 그걸 밝히려고 그리고 또 재선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분명히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적인 목소리를 제도권에서 정치적인 요구로 승화시켜서 이걸 관철시킬 때 이 운동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많은 나라에서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민주화 운동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권에서 그걸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정치적인 행위에 대한 어떤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면서 정치하고 완전히 괴리돼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거나 하는 건 사실은 좀 이상주의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부정선거나 이런 사례를 보지 않더라도 독재 정권하에서 어떤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가져가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란도 국민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고 심지어는 외부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개입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궁극적으로 레짐 체인지가 됐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결국엔 레짐 체인지를 이뤄내야 되는 결정적인 주체가 되는 거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정치 세력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엄청난 기회를 맞이했죠, 부정선거 진실 규명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엄청난 위기이기도 한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런 정도의 국민적인 분노와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데도 정치권에서 이 요구를 갖다가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무슨 뭐 진실 규명만 하면 끝난다는 둥, 선거에는 영향이 없으니까는 재선거는 안 한다는 둥, 이런 한가한 소리 하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시계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재선거가 이루어지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는 길게 갈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이렇게 막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게 또 바람직한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책임질 자는 분명히 처단을 해야 되는 거고, 진실은 제대로 규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좀 뭐랄까, 이 상황은 너무 참혹하고 정말로 눈물이 나는 상황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이 투쟁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은 어떤 분노와 화가 나는 거는 사실 10분 이상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병 걸립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지난한 싸움을 그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생각보다는 기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지금 광장에서 처음 주도했던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무조건 존중해 주면서 함께하고 응원하다 보면은 그들의 그 즐거운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즐겁게 투쟁하셔라. 그리고 네 편 내 편 자꾸 싸우지 마시고 해야 될 거는 다 똑같은 방향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뭐 저도 우파 투쟁을 하는 뭐 기득권이라면 기득권인데 우파 투쟁에서의 기득권보다 지금 청년들이 더 메시지 전달력이 좋고 훨씬 더 잘하더라. 그러면
그러면 좀 지켜보셔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